네, 잠시 뒤 10시에 김건희 씨 주요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동시에 소환됩니다. 당사자 김 씨는 물론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대질신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한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10시에 김건희 씨 그리고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 특검에서는 공범자들 상호 간의 의사 연락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도록 해서 입맞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그날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변호인이나 언론을 통해서 상호 교환받고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맞춰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과 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로 실시간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진실된 진술을 받겠다. 그래서 공범 상호 간에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진술이 나오면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특검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가 가능한 모든 일정에 관련자들 소환해서 실시간으로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향후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이 법원 단계에서 이뤄서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연히 윤 전 대통령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요. 특히 건강 악화를 호소한다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염두하고 지금 감형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사에는 응하더라도 지금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런 상황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지층들이 아직도 결집해서 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다거나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또 일부 지지층들이 일탈할 염려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는 그 부분은 자유롭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실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소환 때는 김건희 씨가 거의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하면서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인가? 지금 지난번 소환 때도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진술 안 했고 오늘도 그 특검팀에서는 공천 개입 관련 조사만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오늘 진술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 안 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을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진술 증거와 그리고 물적 증거로서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인할 바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게 김건희 씨에게 좀 유리한 상황인 겁니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자체를 불리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진술 거부권보다 더 불리한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과 객관적인 진술이 있는데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게 더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진술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때 보시면 이 목걸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둘러싸서 안 받았다고 했지만 바로 자수서가 나오면서 그 진술이 깨졌거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아예 묵묵부답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변호인단에서 전해준 내용이 김건희 씨가 앞선 조사에서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걸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진술이 외부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좀 결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로일 수도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본인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중형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선수재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천 개입도 선거법이나 뭐 정치자금법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뇌물 사건이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예. 1억 원만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형이고 이게 5억 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무기징역형까지 뇌물죄에서도 선고될 수 있다 보니 예. 현재 금품을 줬다라는 사람들이 자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 역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명태균 씨와 관련한 그 구체적인 진술과 녹음 파일의 전후 경위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의 영역이 아니라 당이 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문에 불과하거나 조언 정도 했을 뿐 내가 어떤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남용에 이를 정도의 어떤 압력이나 위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본 취지가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인데 예.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실로 그날 누구랑 통화하지 않았느냐, 누구랑 통화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를 하나하나 물어봄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행위별로 어떤 가담을 했는가, 이 명태균 씨가 부탁하고 청탁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천뿐만 아니라 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별로 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대납해 준다거나 그것을 뇌물이나 이 부정한 자금으로 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고의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는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받는데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하 배치되는 정황과 배치되는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관행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 불법 자금이고 우리가 대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탁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도와줬다까지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이 특검의 질문의 양상일 것 같습니다. 예.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나토 갈 때 착용한 목걸이 내가 사준 게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통일교에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를 줬는데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서 뇌물죄 언급해 주셨는데 형량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특검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선수재냐 뇌물죄냐 이렇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그 내용도 나오던데요. 뭐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의 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청탁이나 업무 관련해서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게 알선수재거든요. 예. 근데 공무원과 공모하거나 공무원과 같이 하게 되면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남편 전혀 모르게 돈을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해준다?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청탁 중에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수행한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정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뇌물수수가 적용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험칙상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판례에서는 뇌물수수의 공범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여러 명이 공범 중에 한 명이 돈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전원이 전부 금액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받으면서 이거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 좀 해줘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남편이 그와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돈을 받고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면 뭐
수뢰 후 부정처사도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부간에 어떤 대화가 와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만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현안을 전달했는가. 뭐 예를 들면 통일교 천안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왜 준 것인지 전후 경위를 서로 상호 교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모 행위고요. 예. 그리고 우리 판례에서는 이렇게 청탁 같은 경우는 꼭 명시적으로 우리 뭐 해주십시오, 뭐 YTN 인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교환되고 묵시적으로 인정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이 기업에서 내가 받았다, 이것 좀 해줘,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줘, 이런 것들 누구한테 내가 지시해도 돼? 이런 상호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 그 연결고리와 그 정황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집사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기업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의심을 하고 있지만 김예성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구속 이후에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혜성 씨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업무 대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의 현안을 청탁을 받고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뇌물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투자를 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고 김건희 여사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기 방어권이죠. 내가 그대로 진술하는 순간 184억 원이라면요. 아까 5억 원만 넘더라도 최대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고 김혜성 씨가 살 방법은 김건희 여사 완전히 독립되고 별개의 어떤 행위여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 기업들도 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을 해야지만 뇌물공여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모두 기업 관련자들 김혜성 씨 모두 우리는 윤 전 대통령 부와 상관없는 투자를 받았고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일반 기본적인 상식상 이렇게 184억 원을 투자받는 거는 진짜 일반 중소기업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왜 투자에 이르게 됐고 이 거액을 투자하는데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왔는가. 실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이렇게 돈을 낸 사람들, 수십억씩 낸 사람들과 관련한 예. 인사청탁이라든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거나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김혜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사이에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김혜성 씨의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직접적인 본인들 명의의 통화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예. 이 다른 모종의 다른 폰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황을 찾거나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조금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10시에 소환이 돼 있으니까 8시 반쯤에 호송차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그 지도를 보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것 같으니까 지금 10시쯤 전에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로 갈 때 그 포토라인은 없고요. 교정 당국에서는 형법 절차에 따라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탑승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시쯤에 전에 도착하면 저희가 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특검에 처음 출석을 하는데 통일교로부터 받은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거를 중간에 굉장히 고가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특검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할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받았고 최종 목적지가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통일부 간부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어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진술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특검이 바라보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전체의 자금으로 샀고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이 청탁할 대상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했고 그 중간에 심부름꾼이나 전달자로서 이 건진법사를 택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요. 예.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어떤 주거지라든가 기도하는 그 장소들을 이제 압수수색했을 때 다량의 뭐 현금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으로 뭐 이력서를 전달하거나 인사청탁을 받아서 전달했다거나 갖가지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기도 명목인지 아니면 실제 금품을 수수하고 그 돈을 받아서 권력자한테 부탁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뭐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건 도저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주기가 어렵죠. 네. 1,200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로 알려지고 있죠. 그 목걸이나 금품을 받은 것들의 행방도 추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건진법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보면 현안을 청탁하는 통로의 길에 있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하고 심리적 변화로 진술을 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또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 태도를 유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검이 어느 스모킹건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할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을 압박적으로 진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진법사가 중간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지 않았다면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할 것이고, 특히 인삼차인가요? 수삼차 같은 건 받았다라고 네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본부장 이 아니면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마시냐, 건강에 좋았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는 만큼 예. 전후 경위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특검의 역할 같습니다. 예. 네.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오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김건희 씨와 김희애성 씨, 전성배 씨까지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좀 대진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양 당사자 피해자들이 동의하면 대지신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대지신문을 할 때는 양쪽이 말이 너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나는 안 받았는데요, 저 사람은 줬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둘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같이 얘기해 보실래요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묵묵부답이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대지신문을 하더라도 이게 실효적인 어떤 대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대지신문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모를 때 대지신문을 보통 하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대지신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김혜성 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하고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것 같지만 본인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고, 본인 예. 이익에 부합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네. 모순된 진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저는 김혜성 시간 투자 전혀 모릅니다. 김혜성 씨도 저도 김건희 여사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지신문 필요성은 좀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오늘 그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요.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전례가 있었죠. 예. 그 사이에서 특검이 유의미한 증거를 더 찾아서 이 혐의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의 변수는 윤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거기에 예. 건진법사가 모종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 건진법사도 관련된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영장까지 나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건강 상태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양과 질환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는 진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원에서는 망막 병증 시술을 3개월 지나서 받아서 관련된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을 했고 또 실명이라는 것은 영구 장애가 발생하는 건강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나중에 보석 청구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형 집행 정지를 염두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실제 아프실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원래 신체 질환이 악화가 되는 네. 측면이 있으니까 좀 편안한 장소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진료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의사는 있을 텐데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다 외래 진료를 받거나 건강상의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는 최선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차례나 외부 진료를 허가를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근처의 병원도 괜찮은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이상이 없다라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고 법무부가 공적인 기관이고 이런 일을 전담해서 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예.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 소견들을 다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법무부의 의견도 충분히 지금으로선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저희 대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